자, 제곱근에 관련된 거야. 자, 제곱이란 뜻부터 너네가 상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곱이란 말은 여기서 몇 제곱을 얘기하는 거냐면, 제곱이라고 하는 건 세제곱도 되는 거예요. 네제곱도 되는 거고요. 5제곱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곱의 뜻은 2제곱이에요. 알겠죠? 앞에 2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 몇 제곱근이요? 2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 2제곱근. 생략해서 쓰는 거야. 고등부 과정 가면 몇 제곱근을 배워요? 세제곱근, 네제곱근. 그럼 그걸 일반화시켜서 자연수 n의 값을 놓고 봤을 때 n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또 배운단 말이야. 근데 우린 중학교 3학년에서는 그냥 제곱근의 2제곱근에 관련된 개념만 다뤄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런 내용부터 한번 볼게. 자, x의 제곱의 값이 2예요. 미지수 x에 대해서, 자, 얘는 2차식인데, 그치? 미지수 x에 대해 2차식인데, 근의 개념을 너희들이 이제 1차 방정식에서 배웠기 때문에, 근이라고 하는 건 등식이나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미지수 값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엄연히 x에 관한 2차 방정식 꼴인데, 그치? 그럼 근은 몇 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근은. 1차 방정식은 근 몇 개죠? 1개.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죠. 자, 쉽게 내용 볼게. 2라고 하지 말고 4로 갈게. 여기 x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일단 참일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참이죠.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면 되니까. 근데 뭐를 또 2번 곱해도 돼요? 2를 2번 곱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x는 몇 개야? 2개죠. 그게 근이죠. 다른 말로 회라고 부르죠. 그죠? 예. x의 값은 그래서 플러스 2도 있거나 마이너스 2도 있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게 풀어서 쓰면 귀찮으니까 이럴 때 이제 x는 복부호를 써가지고요. 복부호면은 겹쳐진 부호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필기 안 해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수를 2번 곱해서 4가 됐다는 얘기는 4라고 하는 건 제곱수고요. 그죠? 그럼 제곱수가 나오도록 해주는 x는 몇 개가 있었다? 2개가 있었다. 제곱수가 나오도록 해주는 근본이 되는 수죠. 그죠? 그럼 여기서 x라고 하는 게 제곱근에 해당되는 거지. 근자가 뿌리 근자야. 제곱수가 나오도록 해주는 근원이 되는 수. 알겠죠? 그러면은 4에 대한 제곱근은 몇 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2개죠. 하나는 양수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는 음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양의 제곱근이라 부르고 얘를 음의 제곱근으로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어머니 접근으로 지금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2차 방정식의 접근으로 시작했어요. 예. 자, 이번에는 x의 제곱의 값이 0이에요. 개념을 잘 볼게요. 얘도 엄연히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근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x자리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만 참이죠? 0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왜 0밖에 없는데 왜 근이 2개라고 했을까? 자, 얘는 x에다가 x를 곱해서 0인 거거든. 그치? 자, 개념을 다시 한번 볼게요. cf라고 쓰는 거는 컴퍼야. 참조하라는 뜻이야. 자, large a에 large b를 곱해서 0이 나왔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a가 0이면 0이죠. 혹은 b가 0이면 0이죠. 근데 a가 0인데 b는 1이어도 0이죠. 자, b는 0인데 a는 3이어도 0인 거죠. 근데 둘 다 0이어도 0이죠. 개념을 나눠볼게. a가 0이고 b가 0이어도 0이지만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어도 0이죠. 자, a는 0이 아닌데 그리고 b는 0이어도 0인 거죠.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거죠. 얘가 의미가. 그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 거구나. 적어도. 두 개하고 동시에 여기는 아니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있다는 얘기지. 0이라는 값이. 그것을 적어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표현을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은 a가 0, 이고일 필요는 없죠. 이고란 말은 동시란 뜻이야. 자, 그 다음 b도 0일 수 있는데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기 때문에 또니라는 표현을 쓰지. 이걸 나중에 2차 방정식 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예, 그리고와 또는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인데, 자, 정확하게 수학학 기본 개념하면 첫 단원이 집합이거든?
집합 가면 이 접속사의 차이를 다시 배울 거예요. 수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런데 하나를 더 써볼게. 만약에 A랑 B랑 곱해봤는데 이것이 0이 아니야, 이제. 곱했는데 0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일까? A는 0이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되죠. B도 0이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죠. 근데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되나요?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라는 뜻은 둘 중에 그럼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데 다른 하나는 0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면 안 되죠. 얘는 가운데가 반드시 둘 다 동시에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접속사를 뭐라고 쓴다? and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라고 쓰는 거라고. 알겠죠? 가운데 접속사 and라고 쓰는 거라고. 지금 이 내용을 왜 설명해 주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의 A로 보시고 이걸 하나의 B로 봐봐요. 엄연히 물론 같은 값이긴 한데 이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두 개를 곱해서 0이 나왔다는 뜻은 두 개가 동시에 0일 필요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하면 X가 0이 나왔고, 그죠? 두 번째도 0이 나왔는데 두 개가 동시에 0일 필요는 없죠. 요 개념이죠. 가운데 또는이죠. 됐나요? 요 X가 0이거나 요 X가 0이란 뜻이야. 됐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값이 서로 어떻죠? 중복되어 있죠. 중복되어 있을 때는 값을 몇 개로 차지하면은 한 개로 따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중근이라고 쓴단 말이야. 중복되어 있다의 줄임말 중근의 개념으로 가요. 자, 중근. 중근은 몇 개 해당된다? 개수가 한 개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수가 0이면 제곱근은 한 개죠. 근데 제곱수가 양수가 되면 얘는 제곱근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으로 곱해서 두 개가 된단 말이야. 됐죠? 예. 자, 설명 잘 됐네. 자, 마지막 개념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x의 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4예요. 얘도 엄연히 몇 차 방정식이야?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그는 아무튼 몇 개 존재해야 돼? 두 개 존재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값의 크기가 있는 실수라는 값에서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해서 음수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얘는 중등부 과정에서는 얘는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중학교 과정까지만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게 배우는데 엄연히 얘도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 근의 개념을 고등부 가서 배우는 거야. 고등부 가면 이제 무슨 개념을 배우냐면 실제 크기는 아니지만 근의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 허근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야. 고등부 가면은. 알겠죠? 그런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중등부 내용에서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우는 거야. 고등부 가면은 근은 존재해요. 근데 실제적인 값의 크기가 있는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 존재하다고 부른다. 예. 선생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용 정리를 쭉 해보자면은 자, 끊고 잠깐 15분간 쉬었다 합시다. 졸릴 텐데. 예. 자, 이거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떤 실수 A가 있어요. 이 A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됐죠?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뭔데요? 제곱근이라는 수 x인데, 그치? 제곱근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놨단 말이야. 그럼 x라고 하는 애는 제곱수 a가 나오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a가 무슨 수가 되면 제곱수가 되는 거야. 제곱수 a가 나오도록 해주는 제곱근, 근본이 되는 수 두 가지를 고르세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럼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x를 두 번 곱했을 때 제곱수 a가 나오도록 해주는 수 x는 뭘까요? 라는 뜻이야. 헷갈리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a가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는 그 개수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자, a가 첫 번째 로마 소문자야. a 값이 양수가 되면 실근, 실제 값의 크기가 있는 근이야. 실근은 몇 개가 되냐면은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뭐냐면은 양의 제곱근 하나와
양의 제곱근 1개와 그 다음에 음의 제곱근 1개가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A가 빌어서 이제 0이야. A가 0이면은 근은 몇 개라 했지 아까? 실제로는 2차 방정식인가 근이 2개긴 한데 그 근 2개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1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실근이 몇 개냐면은 1개예요. 실근이 1개. 그 1개가 누구죠? 그 x예요. x의 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a 값이 만약에 음수예요.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실제적으로 실근이 존재할 수가 없죠. 실근이 0개죠. 그러니까. 실근이 0개에 해당되는 거죠. 없다는 뜻이에요. 실근이 없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헷갈리면 자, 요 자리에다가 4를 넣어보거나 0을 넣어보거나 마이너스 4를 넣어서 계산해보면 되는 거야. 예. 자, 네, 이런 표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자, 이걸 읽어볼게요. 이 순서를 뒤바꿔서 읽을게. 제곱근 A라는 말이 있어. 제곱근 A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거는 다른 표현이야. 자, 다시 표현해줄게. 이 설명을 해주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번에 x의 제곱이 자연수의 제곱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연수의 제곱수로 표현 못하는 형태들이 있어. 자, x의 제곱이 만약에 2야. 알겠죠? 예. 그러면은 이 x의 값이 분명히 얘는 양수, 그러니까 이 제곱수가 분명히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근은 2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양의 제곱근 1개와 음의 제곱근 1개가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이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나 정수 형태로 뭔가 표현 못하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기호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뿌리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뭐야? 뿌리. 루트. 그죠? 그 제일 앞에 나오는 철자가 뭐죠? 얼이죠, 얼. 그 얼이라는 문자를 기울여서 모양을 변형해서 만든 기호가 바로 책에 나오는 그 기호야. 자, 그래서 x의 값은 플러스 루트 2라는 값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값도 나와요. 자, 루트 기호 다시 써볼게요. 루트라고 하는 거, 루트. 뿌리라는 뜻이고요. 알파벳 어를 모양을 변형해서 만든 거야. 예, 쓸 때는 원래 정상 표기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쓰거든, 순서를.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근데 정상 표기법은 이게 아니라 원래 가로줄을 먼저 쓰는 거야. 가로줄을 먼저 쓰고 나중에 꺾은 기호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정상 기호야.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세요. 예, 일일이 쓸 때. 고등부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표기법으로 쓰기 때문에 가로줄을 먼저 쓸게요. 그래서 루트 기호 안에다가 이제 2를 넣은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제곱근 2에 해당되는 거야. 양의 제곱근 2죠? 얘는 음의 제곱근 2에 해당되는 거죠. 자, 뿌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가 뭐야? 뿌리? 근이지. 그치? 그래서 얘를 뿌리 모양, 그러니까 뿌리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알파벳 기호를 변형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근호, 뿌리의 기호. 그래서 루트, 근호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실제로 그럼 아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아까 x의 제곱의 값이 4라고 했던 뜻은 뭐냐면은 x의 값은 플러스 루트 4라는 값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4라는 값도 나올 수 있다는 표현인데 그 루트 4를 값을 풀어봤더니 2였다는 얘기고요. 자, 좀 이따 같이 배울게요. 2였다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됐다는 뜻인 거였어요. 알겠죠? 예, 원래 표현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자, 기호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표현했을 때 정수의 제곱의 형태로 쓸 수 없으면 루트 기호를 써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제곱근 A라고 하는 뜻은 얘랑 별반적으로 다른 게 얘는 달라요. 서로 같은 뜻이 아니야.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A가 0 이상의 범위에 있어요. 이 A 값이 0 이상의 범위에 있단 말이야. 알겠죠? 왜?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아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근호 안에는 절대로 0 아니면 양수밖에 못 들어가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실제 값의 크기가 없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이너스 4에 대한 제곱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고등부 가면은 나와요, 이제. 고등부 가면 이런 것을 허수라고 배워요.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A 값이 0 이상일 때 제곱근 A라는 뜻은 A에다가 그냥 근호를 붙였다는 뜻이야.
a에다가 그냥 근호를 붙였다는 뜻은 얘는 플러스 5죠. 앞에가. 그럼 얘는 양의 제곱근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0도 포함하는 거야. 0을 포함한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x의 제곱이 a라는데 a가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이 뭐야? 양의 제곱근이 바로 루트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음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루트 a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곱근 a라고 하는 뜻은 그냥 루트 a 얘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문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9라고 하는 자연수가 있는데 9의 제곱근은 뭘까요? 자, 이걸 같이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제곱근 9는 뭐가 될까요? 다른 뜻이죠. 9의 제곱근이라는 뜻은 저거죠. 그러니까 a가 9가 된 거고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지. 헷갈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제곱근 x를 구하는데 얘는 몇 제곱근이니까 2제곱근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x를 두 번 곱했을 때 9가 나올 수 있는 수 x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은 x의 값은 어떻게 표현하냐? 얘는 양수, 제곱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양의 제곱근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존재한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치? 제곱근 9라고 하는 건 뭐냐면 9라고 하는 수를 자 안에다 놓고요. 그냥 근호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루트 9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뜻이죠. 루트 9는 이제 풀게 되면 3인 거야.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제.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다음 파트로 갈게. 자, 요거는 원래 시간을 많이 두고 연습을 해보고 개념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다음 개념이 이거예요, 이제. 자, 봅시다. 루트 안에 실수 a가 있는데 그 a를 제곱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a라고 하는 거는 양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는 개념이야. 자, a라는 수가 있는데 그 a를 제곱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 a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양수 2일 수도 있고요. 0일 수도 있고요. 음수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양수 2의 제곱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0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루트 안에. 근데 자, 해당하는 그 a를 찾아봤더니 얘는 a가 양수 2를 의미하는 거고 a가 0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a가 마이너스 2를 의미한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엄연히 이 값과 이 값은 두 개가 서로 어떻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값이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거죠. 잘못된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얘는. 그러니까 a가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 제곱과 근호가 만났죠. 제곱수랑 만났죠. 그럼 반드시 a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A가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히 얘가 2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노릇 아니야. 잘못된 표현이지. 그러니까 두 값이 항상 나올 때는 제곱 표현에서 제곱수, 그러니까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다 반드시 무슨 기호를 붙이면 절대값 기호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옳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되면은 A가 현재 2였기 때문에, 그치? 예, 2라는 수에 앞에다 뭘 붙였다? 절대값 기호를 붙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제대로 표현하려면은 a라는 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마이너스 2라는 수에다 절대값 기호를 붙여야지 같은 수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앞에 그냥 플러스 보 달고 나오는 거지만 얘는 음수니까 무슨 보를 달고 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보를 달고 나가야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낼 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을 선생님은 그냥 알맹이라는 표현을 쓸게. 이 알맹이 값이 음수가 됐을 때는 반드시 앞에 음의 보호를 붙여야지만 제대로 된 식의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값은 2가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러니까 A 값이 양수가 되면 얘는 A가 되는 거고요. A 값이 음수가 되면, 그치? 앞에 무슨 보호를 달고 나오게 돼 있다? 마이너스 보호를 달고 나와야지만 절대로 얘는 양수 값이 되죠. 이해됐나요? 예.
근데 A가 만약에 0이에요. 얘는 그냥 절대값 0은 어차피 0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0이란 뜻은 플러스 0이어도 되죠. 근데 마이너스 0이 돼도 어차피 0인 거죠. 그러니까 이 A 값이 0인데 한해서는 이 A가 0이야 만약에. 그럼 플러스 A가 나와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A가 나와도 어차피 결국엔 같은 값이지. 그치? 그래서 책에 보면은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런 내용이야.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첫 번째 A가 0 이상이면 이 절대값 A는 A로 풀린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A가 음수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부호 붙인 값이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굳이 일일이 다 분리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A가 만약에 0이야. A가 0이면 어차피 A가 나와도 똑같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A가 나와도 똑같죠. 그죠? 책에 보면 여기가 등호가 보통 양수 쪽에 붙어 있는데 이걸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요거는 표현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등호가 밑에 있어도 되는 거야. A 값이 0이어도 어차피 마이너스 A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등호는 꼭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어도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나중에 또는의 표현을 가지고 집합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등호는 어디 붙어 있어도 상관없다. 근데 겹치지 않게 써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등호를 위에다 써줄게. 자, 절대값 A라고 하는 기호 표현과 그 다음에 그 식의 풀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루트 9가 이제 어떻게 풀릴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9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3의 제곱수잖아. 아니면 마이너스 3의 제곱수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좀 더 어렵게 풀이해볼게. 얘는 마이너스 3을 2번 곱한 수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 그죠? 그럼 요때 해당되는 이 A는 3이 되는 거죠. 요때 해당되는 A는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똑같은 값인데. 그래서 제곱과 근호가 만나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알맹이라는 수에다가 절대값 기호를 붙여서 푸는 습관 가지라는 뜻인 거야. 얘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에다가 뭘 붙여라? 절대값 기호를 붙이면 값이 변함이 없고 무순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양수는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만 음수는 그냥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의미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반드시 마이너스 4를 붙여서 다시 플러스 3으로 쓴다는 얘기지. 요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4a 제곱이라는 뜻이 있어. 루트 4a 제곱이 있어. 루트 4a 제곱이야. 그런데 이게 a가 만약에 음수래. 이 a 자체가 음수야.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러면은 얘를 어떤 수에 대한 제곱수 형태를 바꿔보자는 얘기지. 얘는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4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2의 제곱과 같은 거니까 굳이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굳이 풀 필요 없죠. 헷갈리게 그렇게 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지. 루트 근호 안에다가 얘는 2a라는 수가 제곱되어 있는 형태랑 똑같구나. 이렇게 식을 변형하면 그러면 실제로는 얘는 뭐에 대한 제곱수냐면은 2a 제곱수지. 그러면은 얘는 a의 제곱수였지. 그러면은 얘를 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요 한 덩어리채를 쓸 수 있는 거지. a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채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 기호 붙여놓고 절대값 기호 안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죠? 2a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2a. 자, 이제 이걸 풀어내자. 그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값이, 이 알맹이가 양인지 음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 보이지만 애들이 1단원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일 많이 틀려요. 그래서 A 자체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A는 무슨 수가 되었습니까? 음수였으니까. 그럼 2A 자체는 무슨 수죠? 음수죠. 그럼 음수니까 얘는 밖으로 그냥 2A라고 나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양수죠. 얘는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럼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무슨 보호를 붙이자? 음의 보호를 붙이자는 얘기야. 그래야지 정답이죠. 그죠? 그래야지 얘가 마이너스 2a라는 표현이 되면서 정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선생님 아까 제곱근 표현을 썼는데 그럼 제곱근 문제 한 번만 다시 해볼게. 다른 숫자로 써볼까요? 자, 25의 제곱근은 뭘까요? 여러분 문제 나왔어. 자, 아까 배웠었죠?
결과적으로 뭐죠?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죠. 만약 헷갈리면 어떻게 써라? 구하고자 하는 제곱근이 x인데 x를 몇 번 곱했을 때? 2번 곱했을 때 제곱수 25가 나올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수 x 2개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x는 원래 정상적으로 이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근데 루트 안에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25라고 하는 건 뭐의 제곱수요? 5의 제곱수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5일 때는 음의 값이니까 음의 보는 남긴. 그죠? 그 다음 얘는 5의 제곱수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알맹이 5를 봤더니 요 자리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항상 밖으로 나갈 때는 근호를 없애면서 표현하고 싶으면 항상 절대값을 붙여라. 귀찮더라도 당분간은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는 절대값 5인데 그 앞에 보호가 음의 보호가 붙어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5. 그죠? 얘도 양수니까 5인데 엄연히 앞에 보호가 마이너스 A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죠. 이게 정상 루트 표현이야. 자, 문제 하나를 이렇게 넣어볼게. 요번에는 앞에를 지우고요. 자, 제곱근 25라고 할게요. 제곱근 25는 엄연히 얘랑 같은 답이 나올까? 다른 답이 나올까? 다른 답이 나오지. 결과적으로 뭘까? 플러스 5죠. 그죠? 자, 어떤 표현이냐면은 얘는 25라는 수에다가 무슨 기호를 붙였다? 그냥 근호를 붙였다. 루트를 붙인 값이야. 그치? 25는 뭐의 제곱수니까? 그치? 5의 제곱수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그 다음에 절대값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5라고 쓰죠. 그죠? 자, 이번엔 한 번 더 쓸게요. 제곱근 25의 제곱근은 뭐야, 그러면? 자, 잘 들어. 그렇지. 제곱근 25의 제곱근을 구해버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단계적으로 할게. 제곱근 25라는 수부터 풀면 되죠? 제곱근 25가 뭐가 됐어요? 이게 5잖아요, 5. 그러니까 뭐의 뜻이야? 5의 제곱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안 어렵죠?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라는 얘기, 앞에서부터. 예, 5의 제곱근 풀라는 얘기예요. 답은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답이죠. 자, 제곱근 x를 구하는데 x를 2번 곱해서 뭐가 나오도록? 5가 나오도록 풀라는 얘기지.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정수의 제곱수가 아니니까 하나는 양의 제곱근 루트 5라고 쓰고요. 하나는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쓰라는 얘기죠. 이해되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앞에는 다 해결된 거야. 자, 너희들 책을 처음에 볼 때 어떤 정석이나 개념서를 처음에 볼 때요. 문제부터 바로 풀면 절대 안 돼요. 개념 정리가 다 돼야 되고 상태에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내용들을 그 개념 정리한 부분이 2페이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다 했어요, 개념을. 그러니까 보면은 개념 원리 확인하기가 있는데 이건 숙제로 안 할게요. 그죠? 지금 수업 시간에 풀 수 있으면 푸는데 그렇지 못하면 넘어갈 거야. 수업 시간에 하고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 필수 유형. 그 다음 밑에 보면 유제가 있고요. 필수 유형이 있고 유제가 있죠. 이런 건 다 수업 시간에 할 거야. 그러니까 숙제로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13페이지에 뭐가 있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게 숙제로 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가서요. 또 개념 설명 나왔지? 예, 개념 설명 14페이지 가면. 14페이지 1, 2번 설명을 지금 방금 한 거야, 선생님이. 알겠죠? 네,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에 뭐 봤을 때 4번에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걸 이제 설명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수업해요. 알겠죠? 앞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선생님 풀게 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개념 정리를 한번 다 하고 나서 앞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 자, 13페이지 잠깐 가볼까? 13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문제 하나만 우리 같이 풀어보고 갑시다. 13페이지 보면은 6번 문제 있죠? 거기 별표 칠게요. 자, 틀려도 돼요. 알겠죠? 지금 책에다 푸세요. 지금 몇 번 문제요? 6번 문제요. 13페이지 6번 문제 틀려도 되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책에다가.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24제곱. 다 하지 마시고요. 잘 나오는 것만 해요. 25제곱. 그 다음에 26제곱.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따로 외우는 게 좋아요. 잘 나오니까. 자, 11 두 번 곱하면 돼요, 그냥. 알겠죠? 자, 11을 이렇게 풀어도 되죠? 10 더하기 1의 제곱으로 풀어도 되죠? 숫자가 크면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걸. 자,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10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10 곱하기 1. 그죠? 제일 마지막에 1의 제곱.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121 나오겠죠? 만약에 34의 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풀래? 34 두 번 곱해도 되지? 근데 34제곱이면은 30 플러스 4의 제곱으로 풀어도 되는 거지?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900. 자, 두 개 곱하면은 120인데 두 배 하니까 240. 제일 마지막이 16. 그죠? 그럼 1156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외워서 써보자니까, 자, 11제곱이 121이에요. 자, 불러볼게요. 12제곱 144. 13제곱 169. 이것도 잘 나와요. 14제곱 이거 거꾸로 하면 되죠? 196. 자, 15제곱 225. 16제곱 그렇죠. 256. 17제곱도 잘 나와요. 얼마죠? 289. 자, 18제곱 324. 자, 19제곱 361. 됐죠? 24제곱 576. 그러면 이거는 676. 25제곱은 625. 알겠죠? 이렇게 오면 좀 편하겠지? 요게 끝에 두 자리가 다르지? 그죠? 가운데를 중심으로요. 자, 이거 책에다 한 편에다 써놓으시고요. 지금 외웁니다. 지금 외우셔야 돼요. 책에 한 편에 써놓고요. 지금 외우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3번은 제곱해서 0이 나올 수 있는, 자,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어요. 0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보기가 제곱근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자, 4번이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풀었더니 얼마예요? 9죠. 근데 문제가 9의 제곱근 구하라는 얘기지. 예, 9의 제곱근. 그러면은 얘는 어떤 수를 x로 놨는데 그게 제곱근이야. x를 두 번 곱해서 9가 나올 수 있는 수.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근데 그 값이 얼마니까? 3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 5번. 마이너스 64는 현재 자체가 음수죠? 마이너스 64는 음수야. 그럼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없다라고 쓰는 거지. 그치? 없다가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봤고요. 넘어갈게요. 자, 15페이지. 제곱근의 대소관계 비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잠깐 볼게요. 15페이지. 제곱근의 대소 비교 관계. 자, 네 번째 얘기하는 거야. 자,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자. 대소 비교란 말은 누가 크고 누가 더 작은지 이거 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식 한번 표현해 볼게요. A의 값이 B의 값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붙여볼게요.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같아부타 조건 없이 이렇게 풀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지. 같아부타 조건 없이 풀면. 자, 잘 봐봐. 왜 그러냐면은 이건 잘못된,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야. 여기 A가 마이너스 2일 수 있죠? 여기 B의 값이 뭐일 수 있죠? 4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2에 루트가 붙여질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실제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자, 여기는 또 루트 4. 루트 4는 가능해요. 근데 얘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밑줄 그어요. A, B가 둘 다 무슨 수일 때 가능해? 그 양수일 때 가능한 거야. A, B의 값이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하죠. A, B의 값이 둘 다 양수일 때는 양변에 루트를 붙이면 크기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예를 들면 여기가 2야, 여기가 5야. 그죠? 그럼 양변에 루트를 붙여도 루트 안에 있는 수의 크기는 변함이 없죠. 이 뜻이에요. 자, 이거를 역으로 한번 볼게요. 반대로 이제 루트 A 값이 만약에 루트 B보다 작아요. 그러면 A는 B보다 작대요. 선생님, 조건 없이, 자, 이 조건 만약에 없다고 볼게요. 이 조건이 만약에 2번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그 조건이 없으면 이거 틀리다면서요. 위에 1번은 틀리다고 했죠? 2번은, 자, 암묵적으로, 크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컸다는 얘기는 실제 값의 크기가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럼 실수죠? 그러면은 얘는 조건이 따로 나오질 않아도, A, B는 반드시 무슨 수야? 음수가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루트를 붙여서 표현했다는 얘기는 값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음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0은 될 수는 있어요. 루트 안에 0은 가능하다 그랬지. 예. 그러니까 얘는 암묵적으로 만약에 이 조건이 없어요. A의 값이 양이고 B의 값이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도 얘는 A는 무슨 수야? 0 이상이고 B도 0 이상인 거야. 반드시. 조건이 없어도요. 알겠어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했어요. 자, 중간 가정. 양변을 제곱할 식으로 갈게. 이해돼요? 그러면 둘 다 어차피 0 이상인 양수의 개념이니까 제곱해도 크기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A는 어차피 제곱하면 어차피 A였으니까 A의 값이 B의 값보다 작다라는 결론은 당연한 거야. 아시겠나요? 양변을 제곱해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트 A는 제곱했을 때 무슨 뜻이냐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서 A가 두 번 곱해지는 수랑 똑같아요. 알겠나요? 자, 잘 봐봐요. 얘는 루트 A라는 수를 두 번 곱했지. 그러면은 이 제곱이 안에 들어가서 제곱이 됐다는 뜻은 절대값 A로 풀어냈을 때 선생님 그럼 A가 양인지 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뜻이지. 근데 앞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봐. 루트 A라고 표현했을 때 이미 A는 무슨 뜻이야? 0 이상이에요. 아시겠나요? 이거를 좀 덜렁덜렁 대충대충 배운 친구도 잘 모른다. 루트 A라고 표현했을 때 자체가 뭐야? A는 0 이상이야 이미. 그럼 얘는 뭘로 풀려야 돼? 절대값 A가 뭘로 나와야 돼요? 그냥 A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자, 요거 당구장 표시해놓고 하나 써놓자. 요때 A가 이미 루트 안에 A가 있다는 뜻은 A는 이미 0 이상이에요. 지금 내용은 중등부 내용에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페이지 18페이지 가볼게요. 18페이지. 자, 맨 위에 있는 그 핵심 문제 3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다뤄볼게. 자, 다음을 계산해 봐라. 자, 보기가 좀 많은데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연습을 한 번씩 하고 들어가 볼게.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자, 1번 보기 보자. 자, 1번 보기에 마이너스 루트 13. 13의 음의 제곱근이야. 그걸 자체를 제곱했어요. 그 다음 플러스. 얘는 7에 대한 양의 제곱근인데 그걸 제곱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루트 7의 제곱이라고 얘기할게요. 됐죠?
그러면은 얘는 풀 때 마이너스 루트 13이 두 번 곱해진 거지. 그럼 마이너스의 제곱은 얼마니까? 플러스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13의 제곱이라는 뜻은 13이 두 번 곱해졌다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플러스 얘는 루트 7 안에 제곱이니까 7의 제곱 이렇게 푼 거랑 똑같은 뜻이야. 그러면은 얘는 얼마로 나오거든? 절대값 13이었죠? 얘는 절대값 얼마고요? 7이고요. 그럼 얘는 13으로 나올 거고 얘는 7로 나오니까 답은 20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죠. 자, 적지 않아도 돼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1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루트 8의 제곱이에요. 계산 같이 해볼게요. 자, 얘는 일단 절대값으로 풀어내면 돼요.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근호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A 값은 그대로 두는 거야. 그냥 절대값 붙여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렇게 안 풀어요. 그냥 바로 계산돼요, 이제. 지금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돼. 왜? 절대로 건방 떨지 마. 전교 1등도 틀려. 수학은 겸손해야 돼, 항상. 선생님도 가르치다 보면 틀려요, 선생님도. 왜? 선생님은 많이 해봤으니까 순간 어떻게 하는 거야? 방심하는 거야. 정신머리를 딴 데도 두고 풀다 보면 틀려요. 아시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4 있대요. 그죠? 자,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이 마이너스는 제곱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플러스죠? 그러면은 얘는 절대값 8로 풀리죠? 자, 마이너스 12는 음수예요. 그럼 뭘 달고 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9 달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만났으니까 이게 8로 나오면서요. 그죠? 8인데 앞에 무슨 뭐가 있다? 그렇지. 그럼 얘는 플러스 12가 되고 8을 뺐네요. 얼마? 4.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죠.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풀어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 빼기, 얘는 루트 16, 그 다음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자, 마이너스 4의 제곱.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구해보래요. 계산 연산 순서를 먼저 좀 보세요. 가감승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곱셈이지. 이거 실수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앞에서 차근차근 풀면 되는 거니까. 자, 보자. 마이너스의 제곱은 얼마? 플러스. 얘는 루트 2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루트 16은 얼마니까? 4. 이제 풀어낼까요? 됐죠? 자, 여기 마이너스 3의 제곱에 근호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도 곱하기 할 때 절대가 뭐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에 절대값 붙여놓고 쓰면 되는 거고 덧셈이야. 됐죠? 자, 얘가 얼마로 나오죠? 절대값 2죠. 그럼 2예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뭘로 나오죠? 3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4니까 얘 플러스 4에 플러스. 됐죠? 그럼 곱하기 먼저 할게요. 그럼 2 마이너스 12 더하기 4.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자, 4, 5번도 맞아주면 연습을 해볼게. 자, 4번 봤더니 얘는 분수꼴이 나왔어요. 루트, 자, 16분의 9. 16분의 9는 뭐의 제곱수 형태죠? 4분의 3의 제곱이겠네, 그지? 자, 나누기 루트 0.09예요. 0.09는 뭐를 두 번 곱하면 나오죠? 그래서 0.3을 두 번 곱하면 나오겠다, 그지? 아니면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얘는 다시 한번 풀어봤더니 얘는 4분의 3의 제곱이에요. 나누기 얘는 루트 0.3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얘는 풀어내면 얼마일까요? 4분의 3인 거죠, 이제. 절대값 안 풀어도 되죠. 자, 이제 풀어낼게. 얼마죠? 0.3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나누기 이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4분의 3 나누기 10분의 3. 그럼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0. 그럼 2분의, 약분했고, 약분했으니까 2분의 5가 정답이죠. 그죠? 됐죠? 자, 5번 가볼게. 마지막. 좀 길게 보인다. 5번에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문제들 있죠? 핵심 문제 밑에 보면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주말평가에는 안 나와요. 이런 건 주말평가 안 나와. 주말평가는 항상 어디? 한 페이지씩 돼 있는 거 있지?
원스텝, 투스텝이라든가 한 페이지가 전체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개념 확인 학습 말고요.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 자 이렇게 한 페이지 깔끔하게 나온 거 있지. 이런 게 주말 테스트 범위야. 알겠지? 예. 거기 안에서만 내요. 자, 5번 마저 해볼게요. 루트. 자, 너무 졸립다 싶으면은 그냥 가볍게 화장실 갔다 와요. 세수하거나 너무 졸리면은 화장실 가서 세수해. 그리고 안경 벗고요. 이렇게 눈알도 빼가지고 씻어요. 다시 넣어 이렇게. 선생님 가끔 피곤할 때 그렇게 해요. 되게 시원해요. 미친 짓이야. 자, 얘는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5의 제곱 빼기 루트 196.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49.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자,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일단 계산 순서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일단 여기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간단하게 하는 건 각각 다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계산할 때 여기부터 먼저 할. 자, 이거 한번 보자. 이거 특이하게 나왔죠? 일단은 루트 안에 있는 식을 계산하면 얼마죠? 4에다가 25를 곱했으니까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귀찮죠? 그럼 이렇게 풀어봐요. 어차피 전체가 뭔가 제곱수 형태면 되지. 그럼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2에다가 5를 제곱한 거과 똑같죠? 제곱이니까.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얘는 루트 196은 뭐의 제곱수라고요? 아까 외웠잖아요. 14의 제곱. 얘는 7의 제곱. 얘는 그냥 쓸게요.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정리해보자고요. 이게 A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절대값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면 되지. 자, 빼기 얘는 얼마일까요? 14로 나오겠지. 이제 계산할 수 있지. 얘 뭘로 나올까? 7로 나오겠죠. 얘는 그러면 혹시 헷갈리니까 쓸게요. 절대값 뭐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얘는 음수니까 앞에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 4 달고 나와요. 10. 그죠? 자, 얘는 그럼 계산할게요. 자, 14 나누기 7이 얼마니까? 2. 그럼 마이너스 4 붙이고 2.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니까? 3이죠? 그죠? 마이너스는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3에다가 절대값 앞에, 예, 풀어내고. 마이너스 3이라는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4 붙여서 나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3인 거죠. 자, 너무 길게 쓰면 장황할 것 같아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암산할게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먼저 계산했어요. 자, 그럼 10에서 2 빼면 8, 8에서 3 빼면 5.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죠. 선생님이 혹시 산수 잘못한 부분 있으면 얘기해요. 가차 없이. 상만아 틀렸어 해. 상만아 거기 틀렸어 해. 알겠지? 예. 자, 18페이지 4번 별표. 지금 선생님이 밑에 있는 유제를 한번 풀게 하고 싶은데 그럼 그럴 시간이 조금 오늘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은 문제 풀이 할게요. 문제풀이는 오늘 테스트 문제 풀면서 선생님하고 오늘 이렇게 풀어봤었는데 선생님하고 풀 때는 뭔가 풀렸는데 혼자 풀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야.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개념을 들었는데 뭐를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야. 예. 첫날은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요. 자, 이런 문제 이제 풀어낼게요.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래요. 됐죠? 자, 그러면은 루트 3A 제곱 3A의 전체 제곱인데 근호 붙었고요.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6B의 제곱 전체가 제곱수 형태인지 보세요. 제곱수 형태 맞죠? 자, 그러면은 열을 뭘로 써야 돼? 절대값 3A로 쓰죠. 그 다음 절대값 마이너스 A로 쓰죠. 얘는 절대값 6B로 쓰죠. 이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되죠? 자, A가 무슨 수? 양수. 그러면 얘는 3A가 그냥 나가요. 자, 마이너스 A는 무슨 수? 음수. 그럼 얘는 무슨 보를 달고 나가야 돼? 이걸 머릿속으로 하지 마. 틀려. 마이너스 보 붙여서 나가야 돼. 자, 6B는 무슨 수? 음수. 그럼 무슨 보 붙여야 돼? 마이너스 보 붙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이해돼요? 이해된 거예요? 혹시 헷갈린 사람? 예. 자, 그 다음 풀어냅시다. 절대값은 다 이제 플러스, 여기만 풀면 돼요. 여긴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자, 미안. 이거 중괄호다. 절대값 아니에요. 선생님이 중괄호 이렇게 약간 길게 써서요. 중괄호야, 그냥. 그럼 얘는 마이너스 6b니까 마이너스 부호 만나서 뭐가 돼요? 플러스 6b가 되는 거지. 이거 가로예요, 그냥 가로. 예, 중괄호. 이렇게요. 그럼 어차피 동료한끼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몇 A? 4A 플러스 6B.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지.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대요. 자, 근호 안에 A 빼기 2의 제곱수가 있고요. 플러스 근호 안에 A 플러스 2의 제곱수가 있네요. 간단하게 봅시다. 얘가 하나의 A죠? 이게 하나의 A가 되는 거죠? 자, 풀어내볼게요. 절대값 뭐라고 써야 돼요? 그래, 이게 하나의 A잖아. 그러니까 A-2에 절대값 붙이면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A니까 절대값 붙여서 뭘 쓰면 돼요? A 플러스 2를 쓰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근데 이 알맹이가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부호를 다시 보고요. 범위를 A 빼기 2는 여기서 풀 수 있죠. 자, 여기를 2를 이항해봐요. A 빼기 2는 무슨 수요? 음수요. 양변에 2씩 뺐으니까. 예. 그 다음 여기는 부호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A 플러스 2는 무슨 수? 양수. 아니면 이렇게 풀어내도 돼요. 여기가 등호가 있다 하더라도 등호를 제외한 A를 아무거나 대입해. 대표적으로 여기 뭐 대입할 수 있니? 1? 아니면 0. 이런 거 대입해보란 말이야. A 자리에 1 같은 거 대입해봐. 여기다 1 대입해봐. 양이야, 음이야? 음수죠? 그죠? A 자리에 1 대입해봐. 양이야, 음이야? 양. 그렇게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다? A 자리에 1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그럼 틀리는 거지, 그건. 우리는 부호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음이라는 사실 나왔으니까, 자, A 빼기 2 자체가 무슨 수라고요? 음수라고요. 그럼 무슨 부호 달고 나가요? 음의 부호, 그지? 자, 얘는 무슨 수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서 정리하면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2니까 소거시키고요. 답은 4로 정리시킬 수 있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자, 한 문제만 해보자. 그 밑에 유제 2개 있죠? 확인학습 4번 밑에 2문제 있죠? 자, 풀어낼게요. 둘 다 맞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 시작! 지금 개념원리 18페이지 확인학습 4번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먼저 다 찾아볼게요. 절대값 뭐죠? 3A가 되는 거고, 얘는 절대값 뭐죠?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절대값 6B. 자, A가 양이니까 3A도 양수니까 얘는 그냥 나가요. 자, A가 양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A는 무슨 수야? 음수. 그치? 얘는 음수야, 자체가. 그럼 마이너스 9 달고 나가야 돼요. 왜요? 선생님은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A 자체를 썼어요. A라고 안 쓰고요. 마이너스 A 자체를 써놔서 A가 양이면 마이너스 A 자체가 음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붙여야지. 이 됐어요? 그 다음에 6B는 무슨 수죠? 6B 자체가 음수네요. 6B 자체가 음수니까 무슨 보 붙이자? 마이너스 4 붙이자.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 A 있었어요. 확인 4번 푸는 거 아니에요? 확인 4번인데 쌤이 밑에 보고 풀었구나. 미안. 얘기해 주지 그랬어요. 예. 난 그래서 이상해가지고요. 예, 미안. 자, 1번. A는 양, B는 음이래요. 자,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자, 마이너스 5A의 제곱. 플러스 루트, 자, 9B의 제곱.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은 루트 안에서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마이너스 여기는 절대값 5A, 마이너스 5A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형태 안에서 제곱수 형태를 다 쓸게요. 얘는 3B의 제곱이란 말이야. 이렇게 써야 돼. 얘는 3B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절대값 A. 여기는 아직 안 풀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 절대값 3B. 그 다음에 풀어내면 되는 거지. A는 양이니까 얘는 그냥 나가는 거고, 마이너스 5A는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5a 앞에 마이너스 4 붙여서 나가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2 있었어요. 3b는 자체가 음이에요. 음이니까 마이너스 5 달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풀어내면 되겠죠? 그럼 A, 여기가 5a니까 얘는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b.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한 다음에 마이너스 3b. 이렇게 정리하면 정답이네, 그치? 이런 식으로. 예. 새끼 문제 2번. 2번 손. 2번은 괜찮겠어요? 2번 한번 더 해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대요. 자, 바로 풀게요. 절대값 x 빼기 3이죠.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3이란 말이에요. 됐죠? 예. 그럼 이게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해 볼게. 그럼 요거 한번 풀면 되겠죠? 3을 이항하니까 x 빼기 3은 얘는 음수. x 플러스 3을 풀기 위해서는 여기를 보면 되는 거지? 자, x 플러스 3은 양수. 아니면 x자리에 0 같은 거 대입해서 양인지 음인지 판단해도 되고요. 양수. 자,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나올 때 가로 치시고 마이너스 9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양수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빼기 3이니까 이 마이너스 2x로 정리가 되겠네요. 어차피 소거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19페이지에 보면은 5번하고 6번 문제가 있다. 자, 별표 3개씩 쳐요. 19페이지 가면은 그 5번하고 6번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해. 매우 중요해. 자, 별표 3개씩. 오늘 중요한 거 그래서 한 3문제만 풀면 끝나요. 개념을 3가지만 배우면 끝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해 알겠죠? 중간중간 다른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진도를 못 나가면 다음 타임에 너희들이 또 힘들어질까봐 진도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자,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수가 있는데 x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있는데 얘는 x로 나눴죠. 자, 다시 써줄게요. 어떤 수가 있는데 x를 곱해서 자연수 내지는 정수꼴이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떤 수가 있는데 미지수 x로 나눴을 때 그것이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형태의 문제야. 됐지? 자, 푸는 방법이 두 개가 동일한데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풀이가 요 두 번째야. 분모에 미지수가 있을 때. 분모에 미지수 x가 있을 땐 좀 주의해야 돼요. 이걸 어려워해 애들이.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이제. 자, 루트를 풀었을 때 자연수 형태가 됐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가 어떤 수 형태여야 돼? 제곱수여야 돼요. 그죠? 루트 안에가 7이야. 그럼 얘는 더 이상 자연수가 아니지. 루트 안에가 9야. 그러니 제곱수도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반드시 제곱수 형태죠. 제곱수 형태가 맞죠? 얘도 제곱수 형태야지 자연수가 나온단 말이야. 됐죠? 자, 루트 대략 알아볼게. 개념을. 루트 1은 뭘까요? 이제 1제곱이잖아요. 얼마예요? 1이죠 이제. 루트 4는 뭘까요? 2의 제곱이니까 이게 2로 나오겠죠. 루트 루트 2부터 써줄게. 루트 2는 더 이상 못 풀어요. 루트 3은 못 풀어요. 루트 4는요 2로 나오는 거죠. 루트 5는 못 나오죠. 루트 6은 못 나오죠. 루트 7은 못 나오죠. 루트 8도 못 나오죠. 루트 9는 3이지. 자, 뒷부분 가서 다시 좀 추가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은 루트 1과 루트 2, 루트 3, 루트 4로 넘어갈 때 이 루트 2하고 루트 3은 이 사이에 있는 수지. 그럼 대략 얼마일까? 1점 얼마지? 자,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에 있는 루트 5부터 루트 8은 대략 얼마일까? 4. 그렇지, 그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들어본 적 있죠? 루트 4는 근사값이 대략 1.414. 이 근사값이 나중에 그 책 뒤에 보면 제곱근 표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돼요. 이게 근사값이 대략 1.414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무리수는. 배웠었지? 2학년 개념에서. 그래서 1.414를 두 번 곱해봐. 양변 제곱해봐. 양변 제곱하면 얘는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1.414의 제곱 되겠지.
그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되죠?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414를 계산기 두들겨봐. 두 번 곱해봐. 그럼 그것이 대략 2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근사값 표로 나와 있어요. 자,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자, 이런 식이야. 그러면 루트 안에 선생님이 2를 넣었어요. 루트 안에 2를 넣었는데 이 앞에 뒤에 2가 곱해졌어요. 자연수냐 아니니? 2의 제곱이지. 그치? 근데 여기다 2의 3승을 곱했어. 그래도 제곱수냐 아니니? 제곱수죠.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몇 승이어야 돼? 홀수승이야 짝수승이야? 짝수승이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가볼게. 그러면 요 값이 자연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x는 수에다가 x를 곱해서 제곱수니까 이 수 뒤에는 반드시 이게 제곱수가 아니더라도 자 문제를 놓고 푸는 게 낫겠어. 1번 루트 180이라는 수가 있는데 거기다 x를 곱했어요. 맞아요? 그죠? 미지수에 x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뭐가 됐대요? 자연수가 됐대요. 그러면 180x는 무슨 수 형태여야 돼요? 제곱수 형태여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얘와 같이 뭔가 180이라는 수가 어떤 수의 곱의 꼴로 되어 있는지를 분리해야 되죠? 그게 바로 소인수 분해예요. 그죠? 자, 180 볼게요. 얘는 9 곱하기 얼마죠? 20. 그럼 얘는 3의 제곱이고요. 얘는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이해돼요? 예. 아니면 소인수 작은 곱도 쓰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볼게요. 자, 얘는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쓴 게 맞고요. 뒤에 뭐가 곱해졌죠? x가 곱해준 수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이미 여긴 제곱수죠. 그러면 x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최소한. 오늘 1개 있으면 되죠. 최소한. 3개 있어도 되죠. 5개 있어도 되는 거지. 제곱수니까. 그럼 일단은 이 x라는 수는 반드시 5를 최소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제곱수가 더 붙어 있어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문자로 만드는데 자, 서술형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요 동그라미 자리를 그냥 일반적으로 K라고 써요. K. 뭐라고요? 수학상수 K라고 불러요. 고등부 과정에서도 많이 쓰는 문자예요. 따라 읽어봐. 수학상수 K. 수학상수 K.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그냥 보통 K 붙이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 K라는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죠. 그럼 반드시 서술형 과정에서 그 문자에 대한 범위를 써줘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로치고요. 어려운 거 없죠. x가 자연수 맞나요? 문제에서 x가 자연수가 맞아요? 그럼 x가 자연수려면 k도 무슨 수여야 돼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안 쓰면 틀려요, 서술형에서.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나가볼게. k제곱자리에 1제곱이 와도 됩니까? k제곱자리에 2제곱이 와도 되는 거예요? k제곱자리에 3제곱이 와도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죠? 그 중에서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은 x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요? k가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5 곱하기 1 제곱이죠. 그게 바로 5죠. 이해되냐? 이렇게 풀어낸다는 뜻이야. 자, 요번에는 분모의 미지수 x가 있는 형태를 풀어볼게. 푸는 방법이 거의 동일해. 자, 루트 108를 x로 나눴는데 그것이 자연수가 됐대요. 그럼 당연히 x분의 108은 무슨 수의 형태여야 된다? 그렇지, 제곱수의 형태여야 된다. 잘 들어, 푸는 방법 똑같으니까 108을 소인수분 해볼게요. 자, 눈에 보이는 게 9의 배수니까 자, 9, 1은 9, 9, 28 됐죠? 그럼 9는 3의 제곱이고요. 얘는 4, 30이니까 4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럼 다시 이렇게 풀었더니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소인수분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그럼 요거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루트. 자, 얘는 x분의 무슨 꼴이 됐니? 2의 제곱 곱하기 x의 3의 세제곱꼴이 된 거지? 2의 제곱은 제곱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3의 3승은 제곱수가 아니죠? 자, 얘가 그러면 제곱수가 되려면 x는 절대로 뭐는 최소한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x는 3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게요.
그럼 x는 3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반드시 어떤 수의 제곱수가 더 붙어 있어도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쓴다? k의 제곱이라고 쓰자 이 말이야. 자, k는 무슨 수가 돼야 된다? 그렇지, x가 자연수니까 k도 자연수지. 됐죠? 예. 그러면은 1번 문제랑 다른 풀이는 뭐냐면 분모의 미지수가 있게 되면은 여기까지 형태를 잡아놓고 다시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는 식에다 대입하지 않았지? 분모의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지 너네가 안 헷갈려. 그러면은 형태를 잡아놓고 다시 식에다 대입하세요. 자, 볼게요. 루트 다시 써볼까? 그럼 분모가 뭐가 되니? 3 곱하기 k 제곱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 된 거죠? 됐나요? 자, 이걸 통째로 제곱수 형태로 쓸 수 있지. 왜? 3을 하나 약분되니까. 그죠? 자, 써볼게요. 루트. 얘는 그러면 k분의, 얘는 그 봐봐. k 제곱이죠?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걸 통째로 제곱수 형태로 쓸 수 있나요? 못분의 뭐의 제곱이야? k분의 6의 제곱인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이렇게 쓰라고요. 통째로 어떤 제곱수 형태가 되게끔 쓰라고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k자를 1 대입해봐. 자연수 나와 안 나와? k자를 2 대입해도 자연수죠. 3 대입해도 자연수죠. 4 대입하면 2분의 3의 제곱은 분수니까 안 되죠. 5 대입하면 안 되잖아. 6 대입하면 되잖아요. 7부터 안 되죠. 이제 다시 말하면 k는 뭐의 약수여야 돼? 6의 약수면 되는 거죠. k는 결국 6의 약수면 되는 거죠. 나눠 떨어지게끔 하면 되는 거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후보는 1, 2, 3, 6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x니까 x는 요거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k자리에 뭐 대입한 게 제일 작아? 그래, 1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거야. 그러면 따라서 x는 제일 작은 자연수가 뭐야? 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3인 거죠. 가장 큰 자연수 x를 구하라 그러면 가장 큰 자연수 x를 구하라 그러면 k자리에 6 대입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지금 아마 풀이가 여기에 2번 해설 봐봐. 해설에 이렇게 안 나왔지? 자, 이거 적어 놓으세요. 해설 부분에 이렇게 안 나왔죠? 자, 분모의 미지수 x가 주어지면 어떻게 풀어라? 형태까지 잡아놓고 k에 관련된 식으로 잡아놓고 식에다 다시 대입해라. 식에 다시 대입하여라. 다시 대입하여라. 알겠지? 그 다음에 약수의 개념으로 가세요. 예. 그러면은 오늘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거예요. 자, 페이지 27에 예, 조문항 유형 정리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예. 너희들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들어봤니? 예. 지금 이 시간은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풀어줄게. 피타고라스는 누구였죠? 고대 그리스 수학자예요. 자, 이 과정은 사실 중학교 몇 학년 과정이에요? 중학교 2학년 과정, 3학년 2학기 과정이죠. 그럼 서술형에서 이걸 쓸 수 있다 없다?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쓸 수가 없다. 알겠죠? 근데 오늘은 일단 테스트 문제 나오면 풀어요. 알겠죠? 다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자, 요 점을 A점, 요 점을 B점, C점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엔 6요소가 있죠. 각 3개하고 변 3개가 있는데 각 A의 대변이 뭐야? 스몰 A. 반드시 스몰 A라고 써야 돼요. 여기를. 각 B에 대해서 마주보는 대변을 스몰 B라고 쓰는 거야. 반드시 순서를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 각 C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을 C라고 부르는데 B가 오면 B가 빗물이 흐르지. 그래서 C변을 무슨 변이라 부르냐면은 빗변이라 부른단 말이야. 빗변. 알겠지? 그래서 대발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어떻다? 같다. 그치? 이거를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하는데 오늘은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사용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르게 풀어줄게. 알겠죠?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자, 만약에 요 길이가 3이야.
요 길이가 4야. 그럼 C는 얼마일까? 3제곱 더하기 4제곱과 같은 거지. 그러면 9에다가 얼마 더했으니까 16 더했으니까 25. 그럼 C의 값은 원래는 뭐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데 C는 길이니까 그렇죠. 5가 나와야죠. 이렇게 푸는 거죠. 됐죠? 자, 요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정사각형이 수직선상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정사각형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정사각형. 자, 그런데 이 좌표가 4가 됐고 좌표가 5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왼쪽에 대각선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요. 요 막대기를 그대로 이렇게 내릴게. 되니?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막대기를 그대로 내렸다. 그럼 사실은 얘가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에서 뭐가 그려집니까? 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결국 이 반지름은 요 반지름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좌표를 혹시 구해볼 수 있을까? 여기 좌표 A 선생님이 이쪽으로 할게요. 여기를 P좌표라고 해볼게. P좌표를 혹시 구할 수 있나? 자, 요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하면 요 길이도 얼마가 되죠? 그러면 P는 지금 시작이 좌표가 어디에서 시작했니? 4에서 시작했지. 4에서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왔니? A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여기다 뭐만 더하면 될까요? A만 더하면 좌표죠. 이해돼요? 그럼 이 A를 구하는 방법이 있나? 있죠. A를 한번 구해볼게요. 빗변의 제곱.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A의 제곱은 무슨 제곱? 이 길이가 뭐죠? 1이죠. 그럼 1제곱 더하기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1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요 값이 2가 되면서 요 A 값은 뭐가 될까요?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에서 오른쪽으로 A만 오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좌표가 4 더하기 루트 2라고 쓰면 되죠. 가로 쓰고요. 이게 좌표 값이지. 그럼 반대로 요건 어떻게 될까? 대각선이 요번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대기를 내렸어요. 그럼 원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길이가 똑같은 A죠? 그러면 좌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는 게 맞죠? 원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원의 중심에서 A만큼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왔니? 왼쪽으로 왔니? 왼쪽으로 왔네. 그러면 좌표 시작 5에서 요거를 Q라고 해볼게. 5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왔니? A만큼. 왼쪽으로 왔죠? 그럼 이게 좌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는 게 맞죠? Q좌표는 가로치고 5 빼기 루트 2좌표로 쓰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 그 밑에 있는 문제 봐봐.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림, 요걸 좀 크게 해서 확대해 볼게요. 정사각형 모양인데 막대기를 요번에는 이렇게 내려봤고요. 얘는 막대기를 이렇게 내려봤죠. 아까 얘기했지만 헷갈리면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원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라. 그죠? 아이고, 미안하다. 자, 그럼 현재 여기를 직각삼각형으로 그렸을 때 우리는 이 길이를 A라고 해볼게요. A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빗변의 제곱은 여기 한 칸이 1식이야. 그럼 얘가 두 칸이니까 2제곱 더하기 뭘까요? 1제곱인가요? 그러면 값이 5니까 이 A라는 길이가 이제는 얼마가 될까요? 루트 5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 P의 좌표를 알고 싶으면 원의 중심부터 시작하지. 원의 중심이 얼마니? 2. 그럼 2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왔니? 왼쪽으로 얼마만큼 온 거니? 반지름이니까 A만큼 온 거겠지. 예, 그러면은 2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온 거니? 그래, A만큼 온 거지. 그 좌표가 바로 2 빼기 루트 5 좌표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이쪽은요. 그럼 이것도 풀 수 있네, 이제. 자, 똑같은 A예요. 자, 원의 반지름 시작이 어디예요? 여긴가요? 그럼 이 좌표는 2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왔다? A만큼 왔다. 이게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 반지름이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럼 좌표를 쓸 때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2 플러스, 그래, 루트 5로 쓰는 게 맞겠죠.
됐나요? 오늘은 가볍게 여기까지 시험 범위를 책정해서 시험 문제를 20문항 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봐요. 알겠죠? 집에 숙제하면서 다시 해볼 테니까.